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요 12강, 위에 제목 보듯이 12강과 13강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강, 13강. 주제는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동영상이라는 재고자산 파일이, 우리 수업 파일이 이렇게, 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세 가지. 여기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각각 1시간씩 정도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재고자산이란, 재고자산이란, 라는 목적을 조금 선행학습하면 얘는 판매용이 재고자산이죠. 판매용. 음. 판매용 자산을 재고자산이다라고 합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 시 들어간 모든 비용을 다 포함시킨다. 이게 정답이죠. 우리 과거 학습했던 거 잠깐 넘어가 볼게요. 과거에 어, 자산에는 위로 한번 가볼게요. 자산에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어지고, 그때 비유동에는 당자와 재고로 나누어지고, 당자는 또 보이지 않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유가증권, 매출채권, 선급금, 미수금, 대여금 등. 이때 우리 유가증권 할 때 학습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때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을 뭐 할 때만, 매입 시에만 예외로 900번대. 900번대가 뭐냐면 영업외죠, 영업외. 900번대, 영업외, 900번대, 영업의 비용으로 수수료 비용 썼다. 얘가 예고요. 얘가 예고. 이 이외에는 모두 다 매입 시 들어간 매입 부대 비용은 전부 다 매입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게 이번의 주제예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살 때 가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의 주제입니다. 3번은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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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함. 대빵 중요함. 매출원가는 그때 우리가 손익계산서 한번 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했을 거예요. 여기가 기초, 여기가 단기, 새우깡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기말, 여기가 뭐였죠? 여기가 매출원가. 이러면서 매출원가라는 것을 한번 제가 언급을 했고, 또 하나 언급 뭐 했냐면, 우리가 손익계산서 흐름 이야기할 때 매출액, 이때 매출액은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순매출액, 여기에서 빼기, 매출액 빼기 뭐지? 매출액 빼기 무엇을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죠. 무엇을 빼야 되느냐?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된다. 그래서 이놈 식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일. 이렇게. 그래서 요 T자 계정이랑 요 부분에 대한 콜라보가 3번의 주제인데, 3번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재고자산 관련 기출 문제입니다. 재고자산 관련 기출 문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재고자산이 총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3번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크린샷 해서 한번 날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반에
카톡도 연결돼 있으니까 날리기 좋네요. 오늘 또 누가 강민자 학생 공개 딱 올렸네요. 멋지다. 멋지게 올려놨네요. 출석 체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이란 그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부분 빨리 지나갔습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놈을 재고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 머릿속에 들어왔죠? 당장 판매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다. 이게 1번이고요.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 판매할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보유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런 제품을 이제 만들고 이런 제품의 이제 책상이라고 가정할게요. 책상. 책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책상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여기 나사라고 표현할까요? 나사 여기 발판 이런 것들도 판매를 위한 그러니까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품을 위하여 보유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저장품이라고 합니다. 저장품. 일단 한번 볼게요.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시험에는 일단 실기용은 상품만 나와요. 실기용은 상품. 유통업이 회계 2급에서 나오는 학습입니다. 회계 1급 이상은 이제 제조업을 나와요. 제조업. 유통업은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콜라를 판매하는 업이야. 그러면 콜라를 내가 만들지는 않죠. 콜라를 내가 만들지 않고 콜라를 사와서 그대로 팔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통업이라고 합니다. 제조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재료를 사와서 얘를 반죽시켜가지고 컵을 만드는 거죠. 컵을 만들어서 얘를 도색도 하고 예쁘게 도색도 하고 색칠도 해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거죠. 판매.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품과 상품의 차이는 아시겠습니까? 상품은 그대로 물건을 사와서 그대로 파는 것을 상품이라고 하고 제품이라는 것은 제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매뉴팩토리라고 해요. 만들어가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얘 이름이 뭐냐면 원재료예요. 원재료. 그 원재료가 얘 모습이 로딩으로 치면 0%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양이 점점 중간 과정에 이런 모양을 거쳐서 나중에 100%가 되면 제품이 되는 거죠. 제품이 되어서.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원재료라고 합니다. 원재료. 중간에 0%부터 100%까지의 진행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완성되었다고 하죠. 완성품을 뭐라고 하냐면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제품과 상품 차이는 아시겠죠? 제품과 상품 차이는 아시겠죠? 그래서 0%부터 옛날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 인터넷이 안 될 때 이런 바가 있죠. 바가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가 이제 0%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차가 한 대 있죠. 차가 한 대 이렇게 있다가 로딩 중 하면서 얘가 점점 이동해 가죠. 점점 이동해 가다가 나중에 여기 차가 오른쪽 끝까지 딱 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지금은 인터넷이 메가 뭐 이러면서 아주 빠르지만 옛날에 이 인터넷에 이는 참을인자였어요. 참을인자. 참아야 터진다. 무엇이 넷이 참아야 터진다. 인터넷 이랬습니다. 너무나도 느리니까. 어쨌든 간에 요렇게 해서 로딩 중에서 있는 요 중간 과정. 얘네들을 우리는 완성품의 반대말인 미완성품이라고 하죠. 미완성품을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공품이라고 제공품. 제공품. 이 용어가 미완성품 쓰면 될 것을 제공품이라는 용어를 써요. 얘는 원재료, 로딩 중에 들어가면 제공품, 그것이 완성되면 제품. 이 미완성품은 판매용인가요? 아니면 판매용이 아닌가요? 그렇죠. 대부분의 미완성품은 판매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되기 위한 중간 단계가 되는 거죠. 중간 단계를 제공품이라고 하는데 중간 단계의 물건 또 원하는 업자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반제품. 용어적인 그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용어적인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그냥 느낌만 갖고 가세요. 상품이라는 놈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상품이라는 놈은 그대로 사와서 그대로 파는 거죠. 상품. 제품이라는 놈은 원재료에서 중간 단계인 미완성품 단계인 제공품 단계를 거쳤다가 그러다가 완성이 되어서 제품이 되고 이런 관계. 이런 관계. 원재료 제공품. 제공품 중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중간 제품을 반제품. 자,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다 있네요. 다 있네요. 다 있네요. 이 친구만 맞죠? 저장품은 아까 이야기했던 나사, 발판 이런 것들을 저장품이다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저장품이 재고자산인가 하고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얘를 조심해야 돼요. 시험 목적상으로는 저장품이라는 놈은 이겁니다. 이거. 판매야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보유하는 거. 얘를 저장품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통업에는 상품을 사와서 상품을 팝니다. 그래서 팔 때는 상품 매출이라고 해요. 회계 1급 넘어가면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원재료를 사와서 제품이 되는데 이때 제품이 되고 팔 때는 제품 매출. 얘는 사오는 것이 아니에요. 얘는 완성이 되는 거지. 사오는 얘는 얘가 사오는 거죠. 중간에가 반제품, 제공품, 나머지 저장품이라는 놈. 얘네들을 재고자산이다라고 합니다. 상품, 상품, 원재료, 반제품, 제공품, 저장품. 자, 이렇게 재고자산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고자산의 최대원가. 장부 계속 나오는데 장부를 제가 전에 뭐라고 했죠? BV라고 했죠. 장부. 자, 우리가 얘를 책이라고 합니다. 책을 표시했을 때 책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책에 이렇게 책이라고 쳤을 때 이 책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여기에 상품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 얼마라고 적는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이 500만 원을 뭐라고 한다? 북밸류다라고 합니다. 장부, 다른 말로 책입니다. 책, 북. 장부에 얼마로 표시할 것인가? 이 주제는 매입 시 들어간 부대 비용은 매입가에 넣는다가 주제입니다. 매입 시 들어간 부대 비용은 매입가에 넣는다. 이 얘기가 주제입니다. 우리 시험은 이쪽이에요. 우리 시험은. 그래서 외부에서 매입한 원래 가액에 플러스 매입 시 들어간 부수적인 비용을 부대 비용이라고 합니다. 부수적인 비용을 부대 비용이라고 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 쉽게 이야기해서 인건비. 제품 생산할 때 그 인건비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퇴직할 때 생기는 퇴직급여. 그다음 공장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경비들. 이런 것들. 그다음 재료비.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일단 우리 쪽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뭐 회계 2급하고 회계 1급 차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회계 2급. 요 정도 공부하면 회계 1급. 이 정도가 실기는 아주 쉬운데 이론이 좀 상당히 많아요. 이 회계 1급은 이론이 추가됩니다. 이론이 두 개. 하나는 부가세고 하나는 원가가 추가가 돼요. 이 두 개의 이론 수업, 실기 한 개. 그래서 우리가 회계 1급 할 때 요 실기 부분, 추가되는 부분이 요 제품,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제품 쪽은 회계 1급, 상품 쪽은 회계 2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부에 얼마로 표시될 것인가? 이 부분 시대광가. 자, 세 번째, 매출 총이익과 매출원가. 일단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아까 제가 오른쪽에 보여드렸던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란 이야기죠. 매출액이란. 문제에서 접근을 하면 매출액은 두 가지로 제시돼요. 순 매출액을 제시할 때도 있고 또는 총 매출액을 제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딱 보자마자 얘가 순 매출액이다, 총 매출액이다, 그럼 몰라요. 그런데 총 매출로 제시할 때는 꼭 삼총사를 데리고 와요. 세놈의 마이너스를 데리고 와요. 세놈의 마이너스. 세놈의 마이너스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는 매출액은 원래 순 매출액 의미예요. 순 매출액. 순 매출액은 이렇게 총 매출액에서 삼총사를 뺍니다. 삼총사. 매출 땡땡. 매출 땡땡땡. 매출 땡땡. 매출로 시작되는 무엇인가 세 개를 뺍니다. 잠깐만 실기 한번 꺼내볼게요. 제가 실기에는 두 개로 표시돼요. 이론은 세 개로 표시되고 실기는 두 개로 표시됩니다. 우리가 제가 이쪽으로 한번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하려면 직접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매출 땡땡땡 한번 볼게요. 매출 여기랑 여기 글자를 한번 보세요. 요 두 글자가 합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 여기 글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실기용으로는 매출 환입과 매출 애누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해져 있어요. 합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매출 환입의 애누리의 상품 매출에 관련된 매출 환입 애누리, 제품 매출의 매출 환입 애누리 뭐 이런 겁니다. 제품 상품 매출의 매출 환입. 어쨌든 실기용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두 개는 합해져 나오고 이론용으로 접근할 때는 따로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매출 환입, 판매를 했는데 돌아왔다 이 뜻입니다. 왜? 불량품 등의 이유로. 통상적으로 이제 불량품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 마음이 변신되어서 돌아오는 것도 사실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 불량품 등이라고 표현하니까 돌아온 겁니다. 얘도 매출을 했는데 불량품 등으로 가격을 까준 겁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돌아온 것이나 가격을 까준 거나 똑같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실기할 때는 하나로 보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 환입, 매출한 것이 불량품이 발생되어 반품된 것. 불량품이 아니라도 매출 환입 처리합니다. 매출한 것이 불량품이 발생되어 가격을 깎아준 것. 이런 것들을 매출 애누리다라고 합니다. 매출한 것이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것. 근데 매출 할인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조기 회수. 이제, 저번에 우리가 이런 학습을 한 적이 있죠. 추심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답은 수수료 비용. 그 다음,
할인, 할인이란 단어와 매각이 뒤에 나오죠. 매각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만약에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글자 긴 놈이 이긴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이긴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 다음 회수라는 단어와 여기 조기라는 말이 같이 나올 때도 있고 따로 나올 때도 있고 회수라는 말과 할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답은 지금 보다시피 매출 할인 또는 매입 할인으로 표시를 합니다. 판매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가지고 never 15 그다음 이거는 two per 10 뭐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이 거래는 15일 이내에 갚아야 할 건인데 만약에 10일 이내에 갚게 되면 2%를 깎아줄게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해석하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거죠. 10일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인데 만약에 10일 이내에 돈을 갚으면 2% 까줄게. 이 뜻이에요. 딱 이 뜻. 판매했는데 가격을 깎아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조기 회수 때문에. 그만큼 실무에서는 회수라는 부분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회수라는 부분에. 얘만 성격이 좀 달라요. 이 두 개는 돌아온 거고 얘는 가격 자체를 할인해 줄 거예요. 말 그대로. 이 회수라는 그것 때문에 어쨌든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의 3개를 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순매출액은 한 번 더 그냥 정리 한번 해보자고 제가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그 다음 빼기 말하는 거다. 빼기 1, 2, 3를 뺀 것이다. 뒤에 배우겠지만 순매입액도 중요합니다.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또 뭐 하겠어요? 빼기 3총사를 한 것이다. and 더하기 하나가 돼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추가. 이게 뭐냐고요? 매입 부대비용이죠. 그래서 얘를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매출 부대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의 특징이 직접 빼는 거죠. 직접 뺀다의 의미가 뭐냐면 매출 원가로 빠지든지 판매비와 관리비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직접 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출할 때 들어갔던 부대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빼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빼요. 즉 매출액에서 직접 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 빼는 거죠. 다른 파트에서. 근데 순 매입액을 구할 때는 매입 부대 비용을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한다. 이거는 우리 앞서서 했던 내용과 조금 비슷한 내용입니다. 요거 중요하다. 요거 중요하다. 요거 스크린샷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잠깐만 이것을 묻는 문제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 세 놈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중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놈이 아닌 것은 1, 2, 3, 4 매출 부대 비용. 그럼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질문 내 이해했어요. 잠깐만. 그래서 매출
그냥 매출 부대 비용은 딴 데서 빼는 거고요. 딴 데서 빼는 거고. 이 세 놈은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돼요. 아까 제가 했던 여기 보시면요. 요거는 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빼는 것이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우리가 매입 시 들어간 부대 비용은 매입가에 포함한다기 때문에 매입 부대 비용은 더하기 개념이고 얘네들은 빼기 개념이에요. 조금 더 이해 한번 시켜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건을 10개를 샀어요. 총 10개를 샀는데 한 개가 보니까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한 개를 반품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한 개를 돌려보냈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몇 개를 산 거죠? 9개를 산 거죠. 너무 빨랐죠, 설명이. 다시. 10개를 샀는데 한 개가 불량이 발생되어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나의 순 매입액은 몇 개가 된다? 9개가 됩니다. 9개가. 그래서 얘네들은 차감적 개념이에요. 차감, 즉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그런데 매입 부대 비용은 들어갈 때 들어갔던 비용이잖아요. 그거는 더 증액시켜줘야 돼요. 플러스로. 예, 플러스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매출액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고요. 매출액에 대한, 이번에는 매출 원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출 원가는 요 10페이지를 먼저 보면 좋은데, 10페이지 보나 뭐 제가 어차피 설명 한번 하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T자 계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공식입니다. 공식. T자 계정은 요 가운데 있는 계정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데, 자산인 경우에는 가르정자의 모습을 상상해 가면서 자산의 위치는 여기인 거죠. 왼쪽. 그 왼쪽이 플러스인 거죠. 공식이에요. 앞서서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플러스 밑에는 기초, 기초 아래에는 단기, 단기 오른쪽에는 기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자산이 아웃되는 거입니다. 아웃되는 거는. 지금 배울 필요는 없지만 비교해서 한번 본다면 예를 들어서 부채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죠. 부채가 여기 있죠. 아니 여기구나. 여기 있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이 플러스예요. 지금 우리가 부채를 할 필요는 없어요. 부채 아래는 기초, 기초 아래는 단기, 단기 왼쪽에는 기말. 그럼 위에는 뭐라고 하느냐? 부채가 감소되는 거래. 근데 우리는 부채가 왼쪽에 오면 뭐라고 하죠? 갚은 거래라고 하죠. 통상적으로. 부채 갚은 거래. 아니면 감소되는 거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식이에요. 이게 얘가 공식이에요. 공식이 플러스 밑으로 니은자를 그린다. 이게 공식입니다. 플러스 밑으로 니은자를 그린다.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고 이게 공식인데 지금 여기까지 가긴 좀 어려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생각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공부를 위해서는 T자 계정이랑 좀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인데 여기에 이제 주제가 되죠. 뭐 유형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오늘 주제는 뭐죠? 재고 자산입니다. 재고 자산이 아웃되는 거래. 예? 재고 자산이 아웃되는 거래는 당연히 판매된 거죠. 그때 여기에 쓰는 답이 뭐냐면 매출 원가죠. 그래서 얘를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초 3, 단기 7, 기말 2 하면 매출 원가는 8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가격에는 두 가지의 금액이 있죠. 원가와 매가. 여기서 말하는 건 원가예요, 원가. 그래서 기초 더하기 단기는 판매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고요. 우리 초반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기초 더하기 단기를 뭐라고 하냐면 판매 가능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판매 가능한 상품 10개죠. 여기서 제가 숫자로 예를 들었으니까. 그다음
판매 가능한 상품에서 기말을 빼면 수학적 공식으로 기초 단기 빼기 기말은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여기가 1번이에요. 1번. 근데 요 단기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 단기가 내가 이걸 여기 적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괜히 좀 어지러워할까 봐 좀 고민이네. 여기 적으면 참 좋은데 내가 이놈 때문에 적을 자리가 없어졌네. 그냥 갈랍니다. 갑니다. 여기. 단기가 뭐냐면 순매입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그럼 순매입액이 뭐냐고요? 총매입액에서 뭐 했다고요? 삼총사를 뺍니다. 매입 한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그리고 더하기 매입 부대비용.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에 한 놈이 더 추가돼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손익계산서 흐름 다시 한번 볼게요. 손익계산서 흐름이 음, 이렇게 보면 손익계산서 흐름이 그렇죠. 순매출액. 순이란 말은 통상 가리니까 순매출액에서 빼기 매출원가죠.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거 매출원가 위에 제가 스크린샷 해놨네요. 요거를 빼고 나면 얘가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죠. 오, 똑같은 글자 여기 있네요. 얘랑 이어져요. 사실은 이제 요 왼쪽 파트는 재무상태표 파트고 오른쪽 파트는 손익계산서 파트예요. 요거랑 같다라고 되는 거죠. 또 뭐 한다고? 순매출액은 여기 표현하면 총, 총 매출액에서 이렇게 되죠. 아까 했던 것도 반복해봤어요. 총 매출액에서 빼기 3총사. 더하기 안 한다고 얘는 더하기 안 하고 매출할 때 들어갔던 부대 비용은 여기 빼기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렇게 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이 끝이에요. 이 부분이. 자, 여기요. 스크린샷에서 일단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일한 내용이 좀 중복돼요. 그래서 이제 PPT 흐름만 볼게요. 다시 흐름으로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은 매출원가. 그러면 단기 매입액이 뭐냐? 이거죠. 총 매입액에 3총사 빼고 더하기 매입 부대 비용 한 거. 이거를 순 매입액이다라고 한다. 요 이야기죠. 예. 요두 개를 판매 가능한 상품 기말을 빼고 요 거래는 상품이 나간 거래. 근데 상품이 나간 거래를 저는 이제 매출원가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상품이 나가는 거래는 상당히 많아요. 판매만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노트북을 판매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요번에 조카가 졸업을 했어. 그러면 선물 줄 수 있잖아요, 노트북을. 근데 조카에게 판매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나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타 계정으로 나갔다라고 해요. 판매 이외의 목적은 접대비가 될 수도 있고 매출원가 이외의 계정 과목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접대비도 나올 수 있고 복리후생비가 나올 수 있고 또는 뭐 여러 기부를 하면 기부금도 나올 수가 있죠. 타계정 대체로 될 수가 있는데 타계정 대체 매출원가 이게 가장 얘가 완벽한 그림, 얘가 완벽한 그림인데 통상적 시험에는 타계정 대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공부할 때는 통상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개가 다 상품이 나가는 거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했던 거죠.
이해가죠? 어. 했던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매출. 얘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100%예요. 얘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100%인데 그림을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외우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단순화시켜 볼게요. 조금만 더 단순화시켜 볼게요.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단순화시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글 다 삭제시키고, 한글 다 삭제시키고. 요게 끝입니다. 요게 단순화된 겁니다. 요게 가장 알찬 그림입니다. 마음씨 착한 사람은 여기 한글 다 보입니다. 상품, 기초, 단기, 기말, 매출원가, 매출원가, 매출액, 매출총액. 연습됩니까? 시험은 요렇게. 요게 흔히 말하는 우리 레스토랑에 가면, 접시 주고, 스프 주고, 나이프 주고, 포크 주고, 숟가락 주고, 숟가락 또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세팅 하잖아요, 세팅. 이 문제 풀 때 세팅입니다, 세팅. 딱 요게 딱 좋은 세팅입니다. 한글 안 적고. 상품, 기초, 단기, 기말, 매출원가, 순매출액, 매출 종이. 여기는 총매출액 지시되면 총매출액 빼기 삼총사 더하기 매입부 대비용. 여기 혹시 총매출액이 지시되면 그래, 총매출액 마이너스 삼총사. 그냥 총매입액이라 했나?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식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은 우리 10문제 맞춰야 되거든요. 한 문제는 이 문제가 나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나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요거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단순하게 매출 원가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딱 복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 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결론이죠. 기억하자. 조금 더 기억하면 맞추자. 맞추자. 이게 주제입니다. 예. 좀 어렵죠? 재고자산 파트가 마냥 쉽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답 나왔네. 판매를 정답은 1번. 재고자산의 포인트가 뭔데요? 판매잖아, 판매. 그러면 판매 정답은 1번. 사무실에서 사용 얘는 유형자산.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당좌자산. 당좌자산 종류 중에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 유가증권 할 때 유가증권이죠. 공장에서 사용하는 얘는 유형자산.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순매입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순매입액은 총사를 빼고 더하기 요 더하기 여기 뭐죠? 요거죠.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매입 부대 비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얘가 차감적 항목, 얘는 가산할 항목.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금방 위에서 인마들을 차감 항목이라고 했는데 너는 차감 항목이지. 정답은 4번이죠.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매입 애들리는 순매입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되고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요? 매입 부대 비용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매입 부대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직접 뺀다라는 말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매출 애누리와 매출 한이 모두 다 총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그렇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순매입액을 계산하면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빼기 삼총사 맞죠? 너 뭐야? 이상한 놈이 들어왔는데? 얘는 아니, 얘는 매출에 관련된 거죠. 32만 원에서 8만 원을 빼면 24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은 이렇게 했는데, 알겠네. 이해를 했죠? 이건 의미 없는 데이터죠? 매출 원가는,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세팅 그림 한번 이용 한번 해볼까요? 자, 기초 상품, 여기죠. 여기에 50만 원. 단기 매입액, 여기죠. 근데 이 단기 매입액은 순매입액인지 총매입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적었어요. 다운 거 없으면 그냥 순매입액입니다. 기마로 얼마? 10만 원. 아주 간단하네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쿵쿵 하면 이 두 개 합이 110만 원이니까 오른쪽에 합계도 110만 원. 즉 얘는 얼마? 100만 원이 되죠. 정답은 뿅뿅. 이렇게 푸는 건 미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근데 아마 해설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해설지에는 기초 단기 빼기 기만,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만.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떻게 딱 맞춰서 맞췄네요. 이번 12강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 중지.